지난 3월 19일 한국과 미국은 통화 스와프 계약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 기간은 일단 6개월짜리, 그래서 2020년 9월 1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통화 스와프라는 것이 무엇인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화 스와프는 외환이 부족해지는 위기에 닥쳤을 때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서 교환하는 그런 외환 거래를 가리킨다. 다시 말해서 달러화가 바닥이 났을 때 우리가 미국의 그 달러화를 빌려 쓰는 일종의 외화 안전판으로 통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계약을 하기로 했으니까 달러를 빌려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외환 위기 상황에서 이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달러화가 부족할 때 그때 이것은 유효한 그런 수단이 될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보도된 바와 같이 이번에 그 계약하기로 한 전체 한도는 60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600억 달러가 다 들어오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것이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한도다. 이런 것이죠. 참고가 될 만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 당시 2008년에 전체 한도의 그때 한도액이 300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이것이 집행이 됐는가 하면은 한국이 5차례 입찰을 실시했고, 그래서 총 들여온 달러는 164억 달러였다. 그러니까 한도의 한 반 정도 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제1차 공급액이 얼마냐? 맨 처음 들여온 것은 40억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 공급액은 그보다는 좀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2020년 한미 통화 스와프는 계약에 합의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합의 중입니다. 협상 중인 것이죠. 가장 중요한 금리, 또 공급 방식, 공급하는 금액,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1차 공급액이 가장 관심사가 될 겁니다. 그것이 지금 협상 중이다. 이런 것이죠. 2008년 금융위기 때 이후로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과 미국 이 통화 스와프 계약을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한국이 달러화가 부족해지는 그런 위기에 닥쳤을 때를 생각해서 이것을 하는구나. 그런데 이후의 보도에 따르면 다음 주라도 이 협상이 되기만 하면 즉시 1차분 달러를 들여온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한국에 당장 달러가 필요하다. 당장 달러화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이것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외환 위기다. 이렇게 봐야 할 텐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우리 원화도 또 손을 대고 나섰다.
여기도 또 문제가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하기로 했다.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는 돈, 현금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느 쪽에 필요해서 풀리는가? 이것은 참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어떻든 한국은행이 이렇게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것이 1997년 외환위기 때에도 하지 않았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하지 않았다. 그런 전례 없는 조치를 이번에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례 없는 조치의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한도의 제한이 없는 그런 전액 공급 방식.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유동성 공급 이런 것을 한다 하면은 국고채를 통해서 하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 그 대상은 국고채 직매입 방식 그쪽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대상은 환매조건부 채권 그것이고 바로 그것을 이 환매조건부 채권 이것을 RP라고 하는데 이것을 매입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돈이 부족한 곳이 금융기관 이런 쪽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금융기관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은행, 증권회사, 또 다른 어떤 여러 종류의 은행들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국민으로서는 이제 지금까지 안 하던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측에서는 이 RP 매입만으로 좀 어려울지도 모르고 그래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회사채를 사들일 수도 있고 전단체 기업어음 CP라고 하는 것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회사도 돈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한국은행 측에서 밝힌 내용 가운데 우리가 좀 귀 기울일 만한 그런 내용이 한 2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이 무제한 RP 매입, 무제한 환매 조건부 채권 매입 이것 등으로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그때 추가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전후 사정 다 덮어두고 지금 상황이 악화된 상태다. 이것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더 악화된다면 이렇게 했으니까. 그뿐 아니라 이번에 이렇게 무제한 매입을 해도 그 장래가 그것도 가까운 장래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불투명하다. 이것으로 문제 해결이 될 그 정도의 일은 아닌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국은행 측은 2번째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해 준다면 회사채 매입에도 나설 수 있다. 사실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난관이 있는 것이죠. 정부가 회사채 매입에 따른 신용 위험을 떠안기로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하는 이런 것을 하려면은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만 해결이 된다면 이것까지도 한국은행은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는 달러화도 그리고 원화도 지금 바로 이렇게 직접 돈에 손을 대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부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지금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통화 이런 쪽에서 이미 갈 때까지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최근 문재인 씨가 또다시 카메라 앞에 자주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문재인 씨의 그 몸이 그 바디랭귀지에 따라서 주가가 춤을 추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즉 근래 우리가 이런 뉴스 제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 뜨더니 상한가 직행, 시젠 역대 최고치. 문재인 시젠 방문 뉴스에 시젠 주가 급등, 2010년 상장 이후 역대 최고가 찍어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다 알고 있죠. 지금 국민이 100명을 넘어서 목숨을 잃고 있고 그런데 바로 그것을 거기에 터잡아서 돈을 벌고 희희낙낙하고 있는 그것이 시젠이다. 뭐 이 정도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문재인 씨가 가서 밀착돼 있다 하는 부분인 것이죠. 문재인 씨가 시젠을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그 기업들 그들을 놔두고 거기에서 결국은 시젠을 칭찬한 것이죠. 또 지금까지 얼마나 시젠 관련해서 뉴스가 많았습니까? 청와대가 그러면 시젠 편을 들고 나섰죠. 그런가 하면 외교부 강경화 장관이 영국 무슨 쇼인가 나가서 뭐 말은 대놓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결국 시젠 세일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거기에서 영어로 이야기를 했는데 강경화 장관이 거기서 밝힌 내용 중에는 사실과 다른 것들도 상당히 있었죠. 그런가 하면 언론사인 중앙일보 여기서는 무슨 일인지 시젠 특집 보도를 아주 단골로 반복적으로 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 이것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니까 다른 주가는 모두 폭락을 하는데 시젠만 연일 급등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물론 경기 침체 국면에는 무조건 돈을 벌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코로나 관련 주만 돈을 벌고 있죠. 그런데 이게 삼성 반도체만큼 큰 이익이 나는 일이 아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이거 수출 아무리 해봤자 한국의 전체 경기 회복에는 별 효과가 없다. 이런 것이죠. 이건 삼성 반도체에 비해 본다면 그저 푼돈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혹시 문재인 씨가 다룰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소규모 한 개의 기업 뭐 이 정도 스케일밖에 안 돼서 그래서 이러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궁금해집니다. 문재인 씨가 이렇게 쫓아다닐 때 처음 한 달 정도는 코로나 경제 이래가지고 전 세계에 우리 한국 제품을 팔아서 그래서 떼돈을 벌려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산 진단키트를 홍보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100%다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의심은 충분히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근래 결국 끝내는 문재인 씨 시젠에 갔습니다. 이러고 보니 그동안 설마 하면서 그래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의심하던 것이 이제 국민들은 그게 사실이었구나 이렇게 된 것이죠. 국가 전체를 생각해야 하는데 어째서 특정 기업을 밀고 있는가? 왜 특정 제품에만 신경을 쓰는가? 국민의 그런 의문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코로나 관련주가 물론 인기가 있습니다. 문재인 씨가 가서 기웃거리니까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전한 겁니까? 다른 주식은 다 떨어지는데 이것만 주가가 오른 겁니다. 결국 문재인 씨는 이 업종의 주식만 그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는 그런 셈이 되고 만다. 그러니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문재인 편이고 문재인 따라다니면 돈 벌고 그렇지 않으면 망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명색이 청와대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한 곳만 정부가 청와대가 문재인 씨가 이렇게 밀고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편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대한민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비판이 나오지 않는가? 중앙일보는 오히려 여기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비판이 아니라 때때로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동아일보도 다를 바가 없죠. 이와 관련해서 또 국민의 의문은 이런 겁니다. 진단키트 수출은 어차피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합니다. 각 회사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씨, 또 청와대 여기에서 가끔, 요즘에는 아주 자주 해외 지원, 또 코로나 국제 공조 이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혹시 말 그대로 지원 또는 제공인가? 다시 말해서 공짜로 제공하는 것인가? 이것이 궁금한 겁니다. 언론사는 이것을 추적 취재해서 그래서 보도를 해야 하겠죠. 이런 것이야말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언론사가 앞장서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수출을 한 것이고 돈 받고 하는 수출, 그리고 얼마나 제공을 하는 것인지. 말은 공조로서 수출을 한다 그러는데 이거 문재인 씨 악마의 디테일 이런 얘기 했는데 수출이라는 말을 액면 그대로 국외로 실어 보내는 것이라고 해서 공짜로 주면서 공조형 수출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중국에 방호복 준 것처럼 그러니까 제공 또는 지원, 공조 이런 모든 것이 국민으로서는 그 속을 알 길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론사가 제대로 밝혀줘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문제는 설령 이것이 지원이다, 국제 공조다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뉴스를 보면 이게 또다시 시즌 홍보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해도 시즌 홍보,
그래서 시젠 주가 올라가고 저렇게 해도 시젠 주가 올라가고 이제는 주가가 올라서 좋다. 그 선을 넘어서 이거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 관련 호경기 이거는 머지않아 끝나게 돼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다. 중국 코로나가 끝난다. 그것보다도 이 인기 종목이 바뀐다 하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는 현재 백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백신 벌써 상당히 진척이 됐죠. 그거 나오면 진단키트는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전 국민이 백신 접종 받아야 하겠죠. 결국 이것이 진단키트의 인기가 곧 끝난다 하는 객관적인 징표입니다. 진단키트에 뛰어든 기업들도 많고 더 나은 기술도 많고 이런 것입니다. 어떻든 지금 중소기업이 다 죽고 있는데 문재인 씨는 시젠 하나만 살리겠다. 그거 하나 살려서 뭐 하려고 그러는가? 현재 시중에는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측근이 마지막으로 빨대 꽂은 거다. 마지막으로 그 돈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따지면 문재인 시대의 비트코인이고 문재인 시대의 바다 이야기 그런 종류다. 이런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인기 상품, 시젠 같은 거 이거 그러면 다음에 또 무엇이 나올까? 2탄이 준비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현재 정부기관이 나서서 민관 합동 백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젠의 지난 경험을 되살리면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생각이 있으면 문재인 정부가 하는 그리고 특히 문재인 씨가 막 찾아다니면서 칭찬하는 그런 백신 회사 주식 그거 사두면 좋을 겁니다. 또다시 시젠 재탕이 가능할 거다. 그런 것이죠. 물론 정부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손해 걱정도 별로 안 해도 되겠죠. 이와 같은 문재인 정권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가령 정부가 1만 가지 일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문재인 씨는 이 시국에 한 가지 일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국가 행정이 중국 코로나 이외에는 멈춰 있다. 그럴 정도다 하는 것이죠. 이와 유사한 것은 바로 의료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중국 코로나 위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본래의 업무인 그 일반 의료 업무에 지장을 빚고 있죠. 문재인 정부, 이 국가기관도 동일합니다. 모든 것이 중국 코로나 관련 행정, 바로 그것 위주로 가동이 되고 있다. 심지어 백신 개발도 정부에서 이 부처, 저 부처 다 거기에 들러붙어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람이 손가락을 수술을 했습니다. 외과 수술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걱정되고 그것이 아프고 또 빨리 완치가 돼야지 하면서 거기에 신경을 쓸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손가락을 수술한 그 환자가 숨 안 쉽니까? 신진대사를 안 합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죠. 당연히 당면한 문제인 외과 수술, 이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문재인 정부에 갖다 대면 집행정부, 이 정부는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이 돌아가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씨는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지금 수술한 손가락만 들여다보고 또 그거 가지고 푼돈 벌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집행정부는 지금 죽어 있는 것이죠. 국민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겨우 이런 식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면 문재인은 왜 당신이 거기에 있는 거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어떻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또 문재인 정권이 지금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걱정스럽고, 그리고 궁금한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인 것이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